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넘어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북한이 18일에도 동쪽을 향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이 ICBM급 미사일 발사는 지난 3일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15일 만입니다. 미국 본토를 사정권으로 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한국은 즉각 NSC 회의를 열었고요. 미군과 함께 북한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그러니까 TEL 가상 폭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공군은 이 동해상에서 연합 공격 편대군 비행도 펼쳤습니다. 군에 따르면 이 한국 공군의 F-35A는 필승 사격장에서 정밀 유도 폭탄으로 이동식 발사대 모의 표적을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은 첨단 스텔스 기능을 보유한 F-35A가 적에게 탐지되지 않고 목표물에 은밀히 접근해서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능력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서 중국은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4일과 15일 미중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했었죠. 그런데도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다, 이런 가시적인 증거는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두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이런 행동은 이미 예상됐었습니다.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북한이 책임있게 행동하도록 촉구하는 데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을 포함해서 북한의 도발을 자제하도록 중국이 설득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이 시 주석에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서 핵실험에 더 이상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시도는 그들의 의무다 하는 점을 확실히 했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 주석은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 대답을 회피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보도문에 이 북한이나 북핵 같은 단어는 전혀 표현을 하지 않고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미중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각 측이 한반도 문제의 난백상을 직시하고 피차의 우려, 특히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길 희망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중국 외교부의 공식 논평으로도 발표가 됐습니다. 합리적 우려라는 게 뭐냐? 이건 북한의 핵이라든지 미사일 도발이 미국과 동맹국 간의 연합훈련 등의 위협에 방어하기 위한 자위권 행사라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북한 손을 들어준 표현이죠. 또한 왕이 부장의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 당사국이 아니고 제3자적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북한의 도발 문제에 대해서 간섭할 생각이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국인 미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이 알아서 잘 해결해라.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봐라.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중국은 미국 책임론까지 들먹였습니다. 장주인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4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논의하기 위해서 열린 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에서 미국은 긴장과 대항을 과장하는 것을 중지하고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대답해서 의미 있는 대화를 제기할 조건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말을 했습니다. 장 대사는 이어서 복잡하고 불안정한 국제정세에서 각 측이 냉정하게 자제하고 언행을 신중하게 해서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오판을 초래하는 행동을 피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중국 측의 이런 태도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이라든지 이런 한미 연합훈련 재개 그리고 미국의 한반도 주변 전략무기 배치 등에 따른 자의적 조치다 하는 그런 북한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완전히 뒤로 빠져 있고 또 오히려 북한 편을 들고 나오니까 북한이 마음 놓고 이번에는 ICBM 도발까지 나서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중국은 지금 이 한국과 미국을 향한 북한의 도발에 개입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중 충돌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요청에 응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국이 북한 문제에 발벗고 나선다는 전제는 북한의 도발이 중국의 국익에 해가 될 때만 할 겁니다. 또 하나, 중국이 지금 북한 문제에 개입을 하지 않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실상 그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북핵 관여를 요구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중국이 그럴 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또 의미심장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기조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자는 지난해 7월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중국의 역할을 크게 강조하지 않는다. 중국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북한의 김정은을 제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는 겉으로는 혈맹을 말하지만 또 그래서 이 친밀한 외교 관계를 이렇게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속으로는 정략적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한도 중국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면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사학자인 미첼 러너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교수는 이를 실용적이고 이기적이며 매우 차갑고 계산적인 방식으로 서로에게 이득이 될 때 결합되는 관계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근무했던 제임스 호어 전 북한 주재 영국 대리대사도 북한과 중국이 가시도친 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북한은 중국을 필요로 하지만 바로 그 의존성 때문에 중국을 원망할 수 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북한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미국식 민주주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파제 역할을 잘 해주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김정은 정권이 유지되기만 한다면 무슨 짓을 하든 관여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관여하려고 시도해도 김정은이 순수히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안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 북한 비핵화에 있어서 중국 역할로는 중국의 능력을 과대평가한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비핵화 명령을 낼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그런 중국한테 북한 비핵화에 협조하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북한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것이고 북한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은 중국은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원할 뿐 북한 비핵화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중국의 이 북한 비핵화 역할론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요. 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냐면 중국이 먼저 북한 비핵화에 나서겠다고 몸이 달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중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키는 방안입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과 회담을 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지속한다면 한반도 주변에 주한미군의 군사력을 증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 해법의 출발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11일 캄보디아로 가는 에어포스 1 기내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분명히 시 주석에게 북한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라는 점을 말할 것이라 그러면서 북한이 그 길을 계속 간다면 영내에서 미국의 군사 안보적 현시, 그러니까 분명히 드러내 보이는 것을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힌 점,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 북한의 최악 행동을 그만두게 하는데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게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전략은 지난 2010년에 천안함 폭침 그리고 연평도 포격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됐을 때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후진타오 중국 당시 주석에게 중국의 도움이 없다면 미국은 동북아시아에 병력을 재배치하고
방위 태세를 전환하며 군사훈련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바로 움직였고 이후에 북한의 도발은 멈췄습니다. 미국은 이런 차원에서 괌에 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포함해가지고 적극적인 군사력 증강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서해상에 미국의 항공모함을 배치하면서 군사훈련을 하게 되면 중국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그럼에도 북한의 도발이나 핵실험을 용인할 수 있을까요? 중국이? 그래서 이게 바로 미국의 외통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바로 이 카드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